터치원. 지문만 등록하면 맞아. 바로 이거. 지문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터치원. 터치원은 GT원의 신기술로 만듭니다. 02702-3535. 터치원. 가정용 도어락 터치원이 새로 나왔습니다. 정말 배터리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말썽이야. 아트라스 블랙이라면 딱 떨어져. 오래 쓰고 강한 아트라스 블랙. 한번 갈면 가게 갈 내내 끄떡 없겠죠? 묻지 말고 빨리 바꾸세요. 아하, 아트라스 블랙. 한국전지. 아직도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있니? 그래, 여기 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변명하지 말고 상동에 있는 한일 자동차분에 가봐. 빠르고 쉬우니까 바쁜 너한테 딱이잖아? 그럴까? 그래, 넌 바쁘니까 빠르고 쉽게 빼야 되잖아? 빨리 쉽게 따는 학원. 서울 907-7744 한일 자동차 학원. 장애인방도 있습니다. 여보, 화이트뱀. 아빠, 화이트뱀이요. 화이트벤? 감기엔 화이트뱀이요. 감기 화이트벤으로 확 달리십시오. 감기 화이트벤이네. 우리 집 종합 감기약 화이트벤 S. 한일 약품. 오직 만두 하나만을 생각해왔습니다. 드셔보시면 역시 상품의 칭찬, 고객께서 아끼지 않으십니다. 정통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상포만두. 건강한 한국을 위해 상포만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두, 삼포만두. 국제 원유가 상승,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에너지 때문에 걱정되세요? 그렇다면 금속 캔을 모아주세요. 100% 재활용되는 금속 캔. 잘 쓰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만들기. 캔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속캔 재활용 협회. 아직도 여러 번 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매장 관리 시스템 PCMS 통합 솔루션. 매출 관리? 한 번에, 회계 관리도? 한 번에, 그럼 고객 관리도? 당연히 한 번에. 신보람 PCMS 통합 솔루션. 문의 서울 568-6114. 패션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향기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타르시아 향기 양말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 이 정도 향기면 자신 있습니다. 인타르시아. 지구를 살립시다. 환경 보존은 우리 미래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속 캔을 모아주세요. 100% 재활용되는 금속 캔. 다시 살리면 지구도 살아납니다. 지구를 살리는 환경 보존. 캔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속캔 재활용 협회. MBC 건축 박람회. 인테리어를 새롭게 주택을 신축 개축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지하철 3호선 항려울역 서울무역 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주택 정보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서울 780-0366. 눈이 불러 딱붙어도 떨어지지가 않고 함부로 움직였다가 몸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버블이 빛나는 밤의 17회차 방송입니다. 네, 오늘 4월 5일 저녁 9시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스튜디오 분위기를 위해서 잠시 좀 암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또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주제 돌팔이 의사 옆닥터의 다이어트 강좌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얼마 전에 발매된 곡이죠. 루시의 잠깨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버블이 빛나는 밤의 17회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듣고 오셨던 곡은 저희 얼마 전에 발매됐던 루시의 잠깨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오늘 옆닥터의 돌파리에서 옆닥터의 다이어트 강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네, 일단 이 음악을 틀고 싶어졌어요. 돌파리 의사 옆닥터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이야기. 네,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을 좀 해드릴 건데,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주고 계시네요. 예은이님, 온윤님이군요. 채인님, 소푸님, 다영이님, 홍이님, 양찬님, 예린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옆닥터, 네, 오늘 옆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명강의를 또 준비를 했는데, 일단 방송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정말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굉장히 일반인의 시점이면서 또 그 최상위업 개인의 인생에서만 적용되는 다이어트 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영양학적으로나 뭔가 좀 더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이라거나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저의 인생에서 제가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좋더라 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여성분들 기준으로 여성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좀 과체중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남성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근육량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제가 남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점은 좀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기연뽀짝 루시님께서 맹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들으시면서 뭔가 받아들이실 정보는 받아들이시고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거르셔도 상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일단 옆닥터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어떤 철칙, 철학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꿀팁은 저희가 솔직히 저도 제가 뭐 이제 연예인이란 어떤 그런 자각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일반인의 기준으로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그냥 알아보시기 편하게 예시를 좀 드리자면 장원영이 되고 싶고 카리나가 되고 싶고 뭐 어떤 뭐 서륜님이 되고 싶고 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막 엄청 막 아이돌 같은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워너비의 몸매를 다 모두가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너무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의 꿀팁은 정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그냥 실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뭐 체중과 키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냥 딱 160cm, 키가 160cm고 본인의 몸무게가 60kg이다. 요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는 있겠죠. 닥터님 저는 키가 162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62cm라면 뭐 61kg, 약간 뭐 이런 정도. 저는 몸무게가 55kg예요. 이제 뭐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본인 키가 좀 이제 뭐 157,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 각자 알아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생각하시되 일단 기준은 160cm에 60kg이신 여성분을 160cm에 55kg, 그러니까 5kg 정도를 감량시켜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합니다. 주연님께서 알잘딱으로 들을게 라고 하시는데 그냥 본인의 그 상황을 잘 대입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60cm에 60kg이 55kg로 되기 위한 첫 번째의 조건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혹은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사연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생각을 딱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는 운동이 한 20, 식단이 80입니다. 근데 운동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식단을 먼저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160에 60kg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제 뭐랄까요? 막 엄청나게 과체중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160, 60kg이신 여성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좀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기준에는 조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체중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는 상태인데 요거를 줄이시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뭔가 체중 감량을 하려는 생각 너무 건강하고 좋은 생각인데 식단 조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식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단 운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식단 조절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인간이 이제 그냥 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하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숨을 쉬거나 체온을 유지하거나 뭐 소화를 시키거나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드는 칼로리 기초대사량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소프님 기초대사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대사량을 제외하고 보통 인간의 기초대사량이 한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1300, 1500에서 한 200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칼로리죠. 근데 인류가 말이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동 수행 능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뛰어나요.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인간은 밥을 그러니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도 그냥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건 정말 인간에게 칼로리 소모가 제일 적은 운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산책으로 살을 빼시려고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걷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걸음으로 살을 빼려고 하신다면 하루에 뭐 한 8시간, 9시간 이상씩은 걸어주셔야 겨우 공깃밥 하나 뭐 2개 정도를 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걷는 운동은 운동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냐?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뭐 정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 본인의 키가 160인데 뭐 80kg, 90kg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걷는 걸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60kg이신 분이 20kg짜리 쌀가마니를 메고 걷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좀 많이 비만이신 분들, 80kg, 90kg 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관절이나 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걷는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칼로리 소모를 하시면서 식단을 병행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60kg이신 분들은 걷는 운동으로 살을 빼려는 생각을 한다. 안 걷는 것보다야 걷는 게 낫지만 걷는 것으로 내가 체중을 감량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옆닥터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160cm에 60kg이신 보고 계시는 만약에 당신 분이시라면 뭐 제가 감히 예측을 하건데 탄수화물의 섭취가 조금 과잉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 튀김, 뭐 떡볶이, 짜장면, 마라탕, 아니면 뭐 이제 뭐 공깃밥, 뭐 등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라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좋아하는 음식은 무조건 탄수화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그 여성의 호르몬과 어떤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상 탄수화물을 섭취를 유도를 하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신체 구조가.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탓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식욕이 왕성한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체중 조절을 원하신다면 그 탄수화물 중독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잔인한 말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뭐 실천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왈순이의 하루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는 출퇴근을 일정하게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체중 조절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이제 뭐 새끼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제가 딱 필요한 시간에만 식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일상의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왈순이 하루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왈순 씨는 이제 뭐 출근이 9시까지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아침에 뭐 한 6시, 7시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시겠죠. 그리고 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또 한국인은 밥심이기 때문에 아침 뭐 시리얼 뭐 아니면 이제 뭐 밥에 뭐 이제 국밥 뭐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오징어 젓갈 뭐 이런 거에 밥을 이렇게 뭐 드시겠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혹은 뭐 출근길에 샌드위치를 사던지 뭐 김밥 한 줄 사서 아침 식사를 해요. 뭐 아침을 걸으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12시에 또 점심시간이 되죠. 점심시간에 뭐 사내 식당, 뭐 아니면 구내 식당, 뭐 아니면 급식,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를 보통 맛있는 걸 드실 거예요. 뭐 초밥, 뭐 라멘, 아니면 제가 항상 점심 메뉴로 추천드리는 뭐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쌀국수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식사를 막 뭐 하십니다. 이제 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고 일하시다가 중간에 뭐 과자 같은 거를 뭐 또 좀 이렇게 뭐 먹던지 간식을 뭐 또 먹죠. 그리고 6시, 7시에 퇴근을 해요. 룰랄랄라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뭐 먹지 이제 이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저녁으로 또 이제 오늘 하루 고됐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뭐 마라탕, 뭐 감자탕, 뭐 아니면 뭐 떡볶이, 뭐 엽떡, 뭐 이제 뭐 이런 거 막 시켜서 또 막 먹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이어트에 실패했어.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뭔가 어떤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밤에 또 잠에 들겠죠. 이런 아마 루틴이 반복이 되실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자면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식단을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제 일반인 분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거리 달리기를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달리기라는 종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10km, 20km를 달려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퍼트로 막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헤헤 나 막 하루 했는데 1kg 빠졌어. 일주일 하니까 막 2, 3kg 막 금방 빠지네. 막 이러면서 달리기를 막 신나게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죠. 그러면 꾸준히 달려왔던 선수들이 본인을 제치고 나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막 걸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막 식단 도시락을 막 사요. 도시락을 사고 뭐 꼬박꼬밥이 좋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쉐이크를 사고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면서 샐러드를 막 사요. 막 집에 갑자기 막 냉장고에 막 그런 걸 하나씩 채워놓기 시작해. 뭐 닭가슴 소시지 우리 옆님이 닭가슴살 소시지 막 드시니까 뭐 아니면 뭐 키토김밥 드시니까 나도 따라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뭐 제가 먹는 식단을 막 연예인 다이어트 뭐 어떤 연예인은 뭐 이걸 먹는데 저걸 먹는데 하면서 막 싸요. 사가지고 막 때려 박아. 그리고 한 3, 4일 하다 보니까 막 못 견디겠어.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막 오늘 치팅데이 막 이러면서 막 곱창 막 떡볶이 막 괜찮아 먹어 막 이렇게 먹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말순이의 하루 점심 간식까지 여러분들 사시던 대로 그대로 사세요. 아침 드실 거 드시고 뭐 아침을 사실 안 먹으면 좋지만 이거는 제가 뭐 일을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침 점심 원래 식사하시던 대로 하세요. 편하게 사시던 대로 사시고 단 하나 딱 하나 저녁 식사만 저탄수 식단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탄수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쫄쫄 굶어야 되고 막 풀떼기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없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장원영 카리나가 될 게 아니야. 그냥 나는 160cm에 55kg 혹은 뭐 53kg까지만 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섬유질 위주의 식사, 예를 들자면 양배추와 닭가슴살, 맛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뭐 고등어, 아니면 뭐 계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자주 먹는 뭐 두부김치, 도토리묵, 뭐 샐러드, 월남쌈, 야채 뭐 위주로 목살,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정말 좀 만족할 만큼 드세요. 그냥 생각보다 꽤 많이, 그러니까 배가 부를 만큼 어느 정도 드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탄수화물 중독의 첫 번째 그 증거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허해. 내가 양배추랑 닭가슴살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안 먹은 것 같아. 양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 뇌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먹던 탄수화물의 그 어떤 관성이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의해서 약간 많이 먹었는데도 뭔가 아직 안 먹은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식단을 하실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탄수화물의 노예였구나. 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탄수 식단을 저녁에 하시면서 너무 처음에 따라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밥을 원래 한 공기 드셨으면 반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막 제가 이제 저탄수 식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 기준에서 사실 탄수화물은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어떤 소스나 뭐 이미 아침 점심을 식단을 안 하고 일반식을 드신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미 뭐 마요네즈부터 시작을 해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영양학적으로 어떤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녁 식사만 저탄수 고단백 식사를 위주로 하시다 보면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하시면 이게 습관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탄수화물의 양이 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을 드실 때도 점점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서 살이 정말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엄청 빠르게 빠진다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160에 60kg가 55kg까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만 따라 하셔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안에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저 아는 지인분이 키가 조금 작으세요. 한 156 정도 되시고 몸무게가 한 55kg? 아니 키가 한 155에 한 55kg 되시는 분이 한 51까지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서 빼는데 정확히 한 2주 반? 3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간식까지는 일반식 원래 하시던 대로 드시고 저녁만 저탄수 식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8시 이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아랫님이 말씀하시네요. 탄수 완전 절대는 절대 안 돼요. 탄수 안 먹으면 두드러기로 고생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탄수의 절식이 아니라 완전히 금식이 아니라 절식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이어트의 조건, 꿀팁이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팔뚝살이 너무, 뭐 저는 하체가 너무, 저는 뭐 옆구리살이 너무, 저는 막 겨드랑이 밑살이 너무, 저는 뭐 얼굴살이 너무,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막 유튜브에 뭐 팔뚝살 빼는 운동해서 막 팔뚝 이렇게 털고, 뭐 옆구리 운동해서 막 옆구리 막 이렇게 하고, 뭐 얼굴살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마사지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합니다. 왈왈님께서 한 부위만 뺄 수는 없다. 이거는 제가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별로 빠지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부위별로 빠지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제가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팔뚝살을 뭐 중점적으로 빼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팔뚝살을 예시로 들자면 살은
전체적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하체살은 조금 더 늦게 빠져요. 엉덩이나 이제 하체살은 좀 더 이제 그 에너지 저장을 해서 좀 더 늦게 빠지는 편인데 운동을 통해서 이 본인의 컴플렉스인 부위를 좀 더 예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근육으로 살이 처지지 않게 단단하고 모양이 예뻐지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정민이께서 근데 운동하면 근육이 붙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많은 여성분들에게 운동을 뭐 이제 헬스를 시작해라, 뭐 아니면 뭐 필라테스를 시작해라, 크로스핏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승모 운동을 예를 들면 막 해요. 승모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면 저 승모 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승모 운동 안 하고 싶어요. 혹은 어깨 운동을 막 시키는데 저는 어깨가 이미 좀 넓어가지고 어깨 운동 안 하고 싶어요. 저 하체가 두꺼워서 하체 운동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거는 이제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인강을 하나 들었어요. EBS에서 인강을 하나 들었는데 서울대 가면 어떡하죠? 약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육이 생기는 게 정말 어렵고 그냥 모양이 예뻐지는 거지 막 운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막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어떤 뭐 캡틴 아메리카 혹은 뭐 이제 뭐 김종국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막 우락부락 하시는 막 그런 분들은 정말 평생을 운동만 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웬만큼 노력을 해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예쁜 몸매의 여성분들은 정말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플러스 뭐 어느 정도의 보정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근육이 막 근데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 분도 있는데 정말 100에 하나 혹은 200에 하나 정도니까 걱정을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 하체살이 많으신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적인 부분일 확률이 좀 높아요.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몬적인 부분 때문에 하체에 이제 살이 많이 가는 타입도 있고 뭐 다른 경우로는 나트륨 섭취가 너무 과해서 수분 보충에 비해 나트륨 섭취가 과해서 이제 하체로 이제 그런 어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어떤 붓기나 지방 축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게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체 운동을 해서 하체가 두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운동을 통해서 이 모양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체 다시 말씀드리면 부위별로 빠지는 다이어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른 비만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160cm인데 몸무게가 41kg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에게는 야 그게 고민이냐 살 안 찌는 거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른 비만인 경우는 정말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정상 체중으로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건강한 정상 체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바디를 재면 보통 여성분들의 인바디 평균이 한 25에서 30 정도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너무 빡빡한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성의 신체 특성상 이제 여성분들이 가슴 크기도 다 다를 거고 이제 하체가 얼마나 발달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인바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은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는데 뭔가 인바디가 체지방률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골격근량을 보셨을 때 160cm 기준으로 골격근량이 한 41kg 정도면 한 17에서 18 정도가 나오실 거고 근데 본인의 골격근량이 하여튼 20 이하다 19, 18, 17 약간 이런 식으로 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을 하시면서 골격근량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1kg 정도 되시는 분은 한 뭐 50kg 정도를 아마 목표로 잡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160cm에 50kg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제 그 멤버 중에 이제 애찬이 형님께서 사실 그 형님은 원래도 좀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기도 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을게요. 잘 붙는 체질이기도 했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한 10kg 가까이가 체중 증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큼 식단이랑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살이 찌겠다고 그냥 밥만 막 우적우적 막 이제 이런 분들은 먹는 것도 되게 그 어떤 노동인데 막 우적우적 막 억지로 막 때려놓고 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막 더 거부감이 생겨요. 음식에 먹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식단을 차근차근 늘리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체중 증량을 하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과체중인 분이 일반 체중까지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체중인 분이 연예인급의 몸무게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연예인 식단을 따라 하셔야 돼요. 하루 3끼를 다 식단을 하시면서 뭐 바나나 하나, 뭐 계란 2개, 뭐 고구마 하나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설명도 안 드릴 거고 권장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과체중이 일반 체중으로 가는 그래도 조금 제가 해보니까 조금 너무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사연 중에 하나네요. 자, 은쪽이님께서 따로 헬스장을 다니지 않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만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걷기는 여러분들 운동에서 제외를 하십시오. 완전 이제 고도 비만이나 이제 뭐 이제 몸무게가 좀 과하게 많이 나가시는 분은 걷기를 운동으로 삼으시되 160cm에 60kg이시다 하시면 걷기로 산책 2시간 했으니까 나 오늘 치킨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치킨 그냥 뭐 다리 한두 조각 떼고 그냥 치킨 하나 드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단 오르기는 운동이 돼요. 네, 계단 오르기는 칼로리 소모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 오르기도 어느 정도를 하셔야 되냐면 그렇죠. 융진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공복에 아파트 계단 100층 오르는 걸로 6kg 뺐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한 이제 계단을 아파트 한 10층 이상 정도를 매일같이 꾸준히 오르시는 걸 좀 목표로 삼으시면 효과가 조금 있을 겁니다. 네,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소연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단 오르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계단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좀 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요. 네, 본인의 체중을 다 무릎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는 운동을 하는데 무릎이 아프시다는 거는 그만큼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하체 운동을 좀 먼저 선행을 하시고 계단 오르기를 좀 이제 후순위로 두시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육량이 부족한데 하체 근육이 부족한데 줄넘기나 아니면 러닝이나 뭐 계단 내려가기를 운동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무릎에 무리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는 체중이 조금 나가신다면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러닝이 굉장히 효과가 빠르거든요. 살 빼는 효과가 굉장히 빠른데 너무 무리를 하시면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식단을 먼저 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들꽃님 12시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오면 12시 반이고요.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조금씩 주워 먹다가 보니까 야식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집에만 오면 뭘 먹게 됩니다. 이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곤약 젤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좀 뭐가 있을까요? 살이 덜 찌는 거. 뭐 닭가슴살 큐브라든지 아니면 뭐 계란 후라이도 괜찮고 뭐 바나나, 당근,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괜찮죠. 근데 견과류도 사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근데 원래 이제 그냥 야식을 뭐 막 떡볶이나 이런 걸 드셨다면 그거 대체로 뭔가 조금 식단을 하시면 1kg 정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견과류를 완전 많이 먹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에요. 식단할 때 견과류를 하는 이유는 고단백이고 너무 과하게 막 아몬드, 뭐 호두 막 이런 거 막 한 통 다 먹고 막 이러면 이제 살이 찝니다. 아시겠죠? 다음 사 만나볼게요. 일단 그 학생분들이 사실 좀 다이어트 고민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제 뭐 고등학생분들이나 뭐 중학생분들 혹은 대학생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남기셨는데 사실 옆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학생 때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좀 물론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늘 강의로서는 좀 책임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좀 고민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생분들에게 너는 뭐 학생은 학생일 때가 제일 아름다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좀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발언인 것 같고 좀 도움을 드려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생분들은 가장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단을 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면 반찬을 차라리 많이 드세요. 네, 밥을 좀 줄이시고 반찬을 차라리 많이 드시면 조금 이제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식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더 이렇게 뭐 원래 뭐 약과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과자, 뭐 착하니 막 이런 걸 드셨다면 조금 더 건강한 간식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뭐 귀리 비스킷 뭐 내지는 뭐 토마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간식거리도 좀 대체를 해보시고 배가 고프지 않게 살을 빼는 게 여러분들 제일 쉽게 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식단을 바뀌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많이 드시고 밥량을 좀 줄이시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밥순이야. 그래서 막 공깃밥 막 3공기, 2공기, 3공기 이상 먹지 않으면 막 먹은 것 같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네, 무조건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차츰차츰 줄이시다 보면 금방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께서 여띠 단백질바는 어떠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단백질바도 사실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 그래놀라 위주나 이런 단백질바는 좀 괜찮고요. 드시면 안 되는 건 에너지바는 드시면 안 돼요. 에너지바는 이제 정말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는 바예요.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오케이지만 그걸 간식으로 드신다면 에너지바는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드시는 거 비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 액상과당 음료수류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오렌지 주스, 뭐 콜라 아니면 뭐 야채 주스,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제로 음료로 찾아 드시는 거를 드셔야 한다면 대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굉장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을 주변에 많이 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숙제 무엇이냐? 빵입니다. 예, 빵과 떡 정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버블티에 들어있는 어떤 뭐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이제 어떤 막 떡이나 빵 이제 이런 거 사랑이잖아요. 빵술 너무 맛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예, 빵순이 타이틀 못 버려 이렇게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빵은 제가 그냥 뭐 솔직히 아예 먹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잔인하고 원래 먹던 양이 있다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는 반드시 줄이셔야 되고요. 그걸 줄여서 배가 고프다면 그 배고픈 거를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영양소로 채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게 뭐 식빵, 아니면 뭐 소보루빵, 아니면 바게트,
뭐 내지는 뭐 에그타르트, 크림빵,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벗어나셔서 호밀빵이나 좀 살이 덜 찌는 저당식빵 뭐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빵이랑 딱 피해야 되는 거 네 가지 정도 되겠네요. 빵. 근데 빵은 제가 뭐 그냥 뭐 옐로우 카드 정도 줄게요. 빵까지는 오케이. 두 번째 떡볶이. 얘는 레드 카드예요. 떡볶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짜장면. 얘도 레드 카드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네 번째 마라탕. 얘도 그냥 레드 카드입니다. 절대 안 되는 친구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린 범위 내에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데 뭐 하체 비만인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허벅지 안쪽 살이 안 빠져요. 뭐 이런 분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단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단식하시면 못 버팁니다. 네, 단식하시면 못 버텨요. 그냥 그건 초반에 달리기 신나게 해놓고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부터 살 뺄 거야 하고 그냥 갑자기 간헐적 단식 상엽님 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드시던 나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저는 활동량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의외로 활동량이 많지 않은 타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그냥 뭐 출퇴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제가 활동량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식을 한다는 생각을 그냥 하지를 마세요. 네, 그냥 단식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한약 다이어트를 했대요. 한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요요가 와서 다시 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많이 계셨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몰라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전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어떤 표본도 많이 없습니다. 예, 시도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두세 명 봤어요. 보조제와 한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딱 두세 명 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간 옆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엄청 예민하고 막 짜증을 막 엄청 내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뭐 그렇더라고요. 약간 보면서 막 뭐 예민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다이어트를 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옆 닥터한테 그 보조제와 한약 다이어트 어때요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냥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별로예요. 그냥 막 좀 그래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못 보기도 했고 뭐 성공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제 주변에서는 성공하신 분들을 일단 못 봤고 뭐 위고비는 좀 예외입니다. 제 위고비를 이제 뭐 요즘에 뭔가 좀 치료용 목적으로 쓰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언급은 드리지 않을 텐데 뭐 이제 뭐 어디 뭐 이제 어떤 뭐 올리브영이나 뭐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받는 어떤 그런 약재들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희망하신다면 다른 분께 의견을 좀 구해보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소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이어트는 한 번에 빨리 뺀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하게 오랫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신 케이스를 제외하고 본인이 뭐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살이 너무 잘 찐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뭐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뒤도 정말 고무줄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생활 그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주일에도 막 거의 3kg씩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고무줄인데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그냥 제가 고무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정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은 이제 과학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어떤 DNA가 있다면 그거는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DNA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DNA를 가지신 분이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 하시는 분은 과학원에 가서 본인의 DNA를 좀 기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사실은 뭐 이제 웬만한 꿀팁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박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고3이고 9년차 소아 당뇨병 환자시래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예외의 케이스인 경우죠. 네, 고3이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식사를 거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혈당을 200을 넘길 때가 많고 최근에는 쓰러지기까지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가성비 식단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68에 65kg이고요. 학교에 작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168에 65kg이면 뭐 마르신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이렇게 뭐 뚱뚱하신 것도 아니긴 한데 이제 아마 건강을 생각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한 168에서 한 58 정도까지 감량을 하시면 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당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가 뭐 의학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영양분이 과잉되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 당분을 정말 너무 많이 섭취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정말 이제 본인의 뭐 호르몬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단들 있잖아요. 원래 식사를 하시던 대로 하시되 저녁 식사를 클린식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냥 야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과다 섭취를 하시는 쪽으로 좀 이제 허기를 포만감을 먼저 채우는 쪽으로 시작을 하시면 좀 식단 관리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풀이나 이런 야채류들을 많이 먹으면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그 SNS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막 그런 썰들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방어를 하기 굉장히 좋은 썰이 있어요. 뭐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살찌는데요. 막 이제 이런 말들을 약간 본인의 어떤 이제 막 그런 거에 딱 받아들이는 거지. 코끼리는 또 풀만 먹어도 살찌니까 나는 이제 뭐 풀만 먹으면 안 돼. 뭐 풀 먹는 거 소용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기도 하고 토끼리는 원래 그렇게 크는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코끼리에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대입을 하시려면 뭐 원숭이나 침팬지나 영장류 쪽에 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밸런스가 맞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밸런스가 맞아요. 그게 좀 더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공복 유산소 관련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복 유산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복 유산소는 사실 정말 체중 감량에 정말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몸에 살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무인도에 그 실험자들을 며칠 동안 가둬놓고 생존 서바이벌을 하는 어떤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가장 오랜 시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어떤 막 생존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니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도 비만이었던 120, 30kg 나갔던 남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물만 마시면서 그냥 버틴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방들과 어떤 그 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영양 주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어떤 칼로리들을 다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지방들을 태워서 나의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다시 채우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축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하니까 이제 이만큼의 잉여 영양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 유산소를 하시게 되면 나는 쓸 수 있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 칼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태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복 유산소를 막 하시면 막 몸이 간지럽다고 느낄 거예요. 막 배가 간지럽고 막 팔뚝이 막 간지럽고 허벅지가 막 간지럽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위장에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이 지방들을 태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지럽다는 뜻은 지방이 탄다, 쉽게 말하면 살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라서 공복 유산소는 사실 굉장히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인데 이거는 제가 뭐 추천은 못 해드리겠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 약간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난 공복으로 운동하면 약간 뭐 이렇게 막 현기증이 난다 하시는 분은 천천히 좀 식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혈압은 위험해요 라고 하시는데 뭐 저혈압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공복 유산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오래 살을 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희님께서 여성은 공복 유산소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어쨌든 공복 유산소는 굉장히 빠른 길이지만 뭔가 좀 천천히 오래 빼는 거를 더 권장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뭐 옆뒤가 먹는 거 곤약 냉모밀, 닭소, 두부면 같은 저칼로리 식품 중에 이거 좀 괜찮더라 하는 추천 제품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요것도 괜찮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옆뒤가 다이어트를 해봤을 때 요런 제품들이 좀 괜찮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옆뒤는 사실 막입이에요. 막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맛으로 먹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도 잘 먹어서 좀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먹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손쉽게 맛있게 살을 뺄 수 있는 메뉴들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닭가슴살을 이제 구워요. 프라이팬에 구워서 뭐 김치나 쌈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소스가 살이 많이 쪄요. 이거는 맞는 말인데 우리는 60kg에서 55kg를 만들 거기 때문에 소스는 지금 신경 쓸 단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밥, 면, 떡, 이 탄수화물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소스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신경 쓰실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냥 딱 못을 박아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55에서 50 갈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60에서 55 갈 때는 소스는 그냥 배제를 하세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옆 닥터가 소스 신경 쓰지 말랬어 해가지고 막 소스를 막 때려 부어 막 소스 막 한 통씩 막 해가지고 막 마요네즈 막 쭉쭉 짜먹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스는 일단 배제한다는 거를 베이스로 닭가슴살을 구워서 본인이 원하는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오케이, 맛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두 번째, 저는 목살을 되게 좋아해서 냉동 목살을 항상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뭐 쌈장이랑 뭐 컵누들 뭐 이런 거랑 같이 많이 먹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곤약 냉모밀을 얼마 전에 시켜 먹어봤는데 곤약 냉모밀도 저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맛도 괜찮았고 제가 아는 일반인분한테 이거를 한번 실험을 했는데 거의 일반 냉모밀이랑 맛이 비슷하다 하실 정도로 맛이 괜찮았고 또 그 콩단백면이라는 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부로 된 면인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면인데 콩단백면에 그 비빔장 소스도 저칼로리로 나온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드셔보시고 난 저칼로리 소스 먹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일반 비빔면 소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콩단백면 추천드리고 닭가슴살 큐브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황도도 저칼로리 나오는 뭐 그런 제품도 있고 괜찮은 게 뭐 두부김치 아니면 뭐 도토리묵도 괜찮았고 곤약 도시락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아니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란 후라이도 뭐 5개 정도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좋지는 않지만 일단 뭐 당장은 체중 감량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소금은 빼야죠. 이렇게 여쭤보시죠. 이리아님. 소금 괜찮습니다. 소스 이런 거 괜찮아요. 지금 저희는 탄수화물만 이제 지금 목표로 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자. 소스 괜찮습니다. 꿀곰님 야채찜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샤브샤브 같은 것도 괜찮아요. 샤브샤브에 밥을 먹거나 칼국수를 넣어서 먹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샤브샤브에 뭐 양배추, 뭐 소고기,
뭐 단호박 뭐 이제 이런 거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적당한 식사를 하시면 무조건 빠집니다. 네, 무조건 빠지고. 알미님 치즈는 괜찮나요? 하시는데 치즈는 사실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아닙니다. 낮은 음식은 아닌데 간식으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간식으로 그냥 뭐 너무 배가 고파서 치즈 뭐 한 장 이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고요. 소경님 감자는요? 현진님 고구마는요? 하시는데 감자랑 고구마 안 됩니다. 감자는 완전 안 되고요. 감자는 그냥 탄수화물 자체고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다 놀라셨죠? 영훈이 고구마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구황작물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감자는 아예 안 되고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이유가 고구마의 성분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적은 양을 먹었을 때도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다고 착각을 일으켜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로 식단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막 되게 조그만 거를 먹었을 때 허기짐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식단이 유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고구마가 살 빠지는 식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니까 고구마가 괜찮은 줄 알고 막 밤에 계속 고구마를 막 야식으로 막 고구마 김치 올려가지고 막 5개씩 먹어. 이제 이러시면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가 과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는 거 이제 적당한 양만 드신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과다 섭취를 하시면 어쨌든 구황작물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로서는 과다 섭취하시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구운 고구마는 혈당이 확 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지주님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무설탕 괜찮나요? 하시는데 그릭 요거트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많이 드세요. 네,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식단이에요. 그릭 요거트는 정말 훌륭한 식단이고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식단 대신에 이제 제가 지금 저녁 식사를 식단으로 대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식사 대신에 그릭 요거트로 식단을 하시게 되면 감히 예측컨대 야식을 못 참아요. 그릭 요거트는 이제 포만감이 많이 없는 식단이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 11시쯤에 라면을 끓이고 있는 이제 왈순이를 발견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건 괜찮고 아니면 뭐 그릭 요거트에 뭐 아몬드 조금 뭐 내지는 뭐 그래놀라 조금 뭐 해서 뭐 어떤 좀 부수적인 걸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식단으로 대신하시면 좀 버티시기 힘드실 수 있다. 네. 은영이님 과일 같은 건 어떠신가요? 어떠나요? 하는데 과일은 포기하셔야죠. 과일은 사실 안 드시는 게 좋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되는 과일 야채이긴 하지만 뭐 토마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뭐 이런 정도 뭐 사과 뭐 이런 정도 네, 아침에 이렇게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정도는 괜찮고 과일은 사실 굉장히 당이 높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은솔님 왜 맛있는 건 다 못 먹을까요?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느꼈던 음식들을 많이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면 어느 순간 그 입맛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60에서 55kg가 되잖아요. 무조건 입맛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더 달고 더 짜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짰나?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막 과했나? 약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극적으로. 그래서 막 점점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소프님 맞아요. 풀이 맛있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연예인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진짜 저는 가식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샐러드를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체질이 많이 바뀐 타입이신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이게 방송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막 요리를 했는데 나는 새우 말고 저기 있는 뭐 야채가 너무 먹고 싶어요. 무가 너무 먹고 싶어요. 뭐 저 키님도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질이 바뀝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왜 나만 뭐라 해 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원래 수영, 요가, PT를 맨날 하셨는데 집에서 요즘은 안 나가고 일만 하다 보니까 살이 쪘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마사지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추천을 드렸지만 여성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접근성이 낮은 운동은 러닝, 좀 가벼운 러닝 정도 좀 추천을 드리고 헬스장에 가시는 게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기구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뭔가 가면은 막 다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막 신음소리 내면서 막 운동하고 있는데 껴가지고 막 잘 모르는데 막 뽀짝뽀짝 하는 것도 좀 부끄럽고 뭔가 막 옷도 되게 약간 막 엄청 막 몸매 좋은 언니들 막 이렇게 막 쫙 붙는 레깅스 입고 막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엉덩이 보고 막 이러는데 막 나 껴가지고 막 하는 게 좀 뭔가 입문자 입장에서 좀 막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헬스를 가시게 되면 일단은 유산소 위주로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만약에 잘 모르겠다. 본인이 진짜 헬스장에 갔는데 뭔가 힘을 쓰고 싶은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이님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거를 하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헬스장에 가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하체 기구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남성들은 상체 발달형이고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도리토스 모양이죠. 역삼각형형이고 여성들은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체 발달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체 구조상 그렇게 돼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성들은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에 더 용이하고 남성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기가 더 용이해요. 왜냐면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들의 하체 근력은 보통 일반 남성 기준으로 70%까지는 수행 능력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발달을 시켜야 근육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근육은 칼로리를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생존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 인간의 신체가 칼로리를 소모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칼로리를 태울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소모를 하는 게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제일 1순위 타겟으로 먼저 없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근육을 기르면 칼로리를 그만큼 빠르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두꺼워질까봐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살을 빼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잘 모르시겠다면 하체 기구들이 있어요. 뭐 다리를 앉아서 피는 거, 아니면 앞으로 누워서 다리를 접는 거, 아니면 다리를 뭐 미는 거, 뭐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부상의 위험도 상대적으로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서 무슨 운동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시면 천국의 계단, 러닝머신, 그리고 하체 기구 이거 세 가지만 좀 꾸준히 하시면 체중 감량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줄넘기도 괜찮습니다. 줄넘기도 괜찮고 줄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체중이 조금 과하게 나가시는 분은 저는 줄넘기는 비추천드려요. 그 무릎에 하중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걷기 혹은 오르막길 오르기, 그 헬스장에도 마운틴 클라임인가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르막 올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러닝머신에 각도를 올려서 걷기를 하신다든지 뭐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하시는 편이 차라리 좋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인데 수영은 뭐 약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영은 좀 오히려 칼로리 소모가 너무 체력 소모가 커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먹는 걸 많이 먹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긴 되긴 하는데 본인이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이라면 수영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경님, 집에서 가능한 운동 있나요? 자, 집에서 가능한 운동. 그렇죠. 미호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추천해주세요 하시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죄송한데 안 하시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런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막 그 땅끄 부부분들이 하시는 막 그런 운동 있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탈탈탈 털고 막 이제 이런 거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좀 이제 가벼운 운동보다는 좀 빠르게 살을 더 빼주고 싶다 하시면 칼소폭 그런 것보다는 타바타류들이 차라리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커요. 타바타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막 10분, 20분짜리 있는데 그거 아마 한번 해보시면 층간소음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좀 동작이 좀 요상하긴 하지만 해보시면 진짜 그 막 허벅지 터집니다. 진짜로. 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타바타 운동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홈트는 좀 타바타 추천드리고 홈트는 타바타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타바타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다른 건 해보진 않아서 층간소음 생각하면 타바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덤벨을 이용한 그러니까 아령을 이용한 운동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없으시면 사실 집에서 하긴 좀 어려워서 타바타나 뭐 줌바 댄스도 저는 좀 효과를 보긴 했는데 뭐 줌바 댄스는 좀 층간소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타바타 운동 정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피 테스트 이런 것도 괜찮죠. 네, 타바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닭가슴살을 저당 케찹에 양파 다져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콩단백면 넣고 토마토 파스타처럼 먹고 뭐 구운 치킨에 저당 소스 찍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주 3회만 하셨는데도 살이 많이 빠지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이제 배고플 때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시냐는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어떻게 이걸 위기를 넘기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평균 적정 몸무게를 만드는 길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배고프실 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배고플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식단을 하시면 그냥 아침 점심 드시고 보통 배고픈 시간이 뭐 한 10시 11시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냥 8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 치면 그냥 8시에 저탄 예를 들면 뭐 양배추랑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막 진짜 막 2그릇 먹어요. 진짜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러면 사실 잘 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네. 그러니까 배고파서 살을 빼게 하려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니까 배고프실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본인은 야식 시간에 너무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은 뭐 곤약 젤리나 뭔가 좀 그릭 요거트 약간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하시는 쪽이 좋다. 건강한 걸로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쵸 연서님 식단이 바뀌면 생각보다 많이 먹어도 되는구나 하시는데 맞습니다. 식단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미 과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지금 저희가 적정 칼로리 섭취가 지금 여기라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칼로리 섭취를 하면 이 정도로 하고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여러분들이 밥 한 공기의 칼로리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배추나 오이로 치면 거의 한 밥 한 공기가 거의 한 1kg? 뭐 한 1.5kg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그 같은 칼로리의 양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적정 수준으로 낮추시면서 포만감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를 옆디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빼시는 게 뭐 쉽진 않은 길이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힘들지 않을 수 있다. 옆디는 그렇게 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옆디가 막 그렇게까지 막 핵말라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키가 178이고 몸무게가 한 71, 2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보통 뭐 좀 관리를 못하면 74까지도 가기도 하고 관리를 좀 빡세게 하면 이제 68까지 빼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71, 72를 유지할 때는 그냥 제가 딱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탄수 식단으로 그냥 평균 체중을 유지를 하고 이제 옆디가 뭐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뭐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원영 카리나님 같은 식단을 하는 거죠. 68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절식 절탄수화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도 높은
식단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옆뒤에 71, 72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옆뒤 되게 건강해 보인다거나 옆뒤 뭐 말랐어요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드리는 꿀팁들이었던 거니까 이 정도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화이팅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실패하셨다고 하셔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옆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식단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이님 오늘까지는 먹을게 하시는데 뭐 이제 여러분께 저의 어떤 꿀팁과 모든 권한은 다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 실천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 방법을 하셔도 좋고, 이제 여러분들께 맡겨드리니까 건강하게 살 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단식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빼세요. 충분히 맛있게 먹으면서 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 수민님 다이어트 자극 멘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시는데 심한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서 좀 하세요. 아시겠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